봉화군이 베트남인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 베트남밸리 조성과 함께 봉화군을 국내외 베트남인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역대 최고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현재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에 대한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가 불국동의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 거래 현장을 둘러보고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송아지 거래가는 지난해 대비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달 초 준공된 영천 메타버스 체험관이 시범 운영을 거쳐 올 상반기 내 개관합니다. 영천시는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도시 중 하나인 봉화군은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미래 도약을 군정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K 베트남밸리 조성인데요. 국내외 베트남인들이 꼭 방문하는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봉화군.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맞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인 리 왕조의 유적이 남겨진 봉성면 창평리에 K 베트남밸리를 조성해 베트남인의 생활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봉화군이 이제 3만이 무너졌지만 한 7만 명 정도의 봉화 인구를 증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을 위한 관광객과 현지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를 박형국 봉화군수는 대형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의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함으로써 20만 명의 국내 베트남 이주민과 한국을 찾는 연간 40만 명의 베트남 관광객을 봉화로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봉화를 찾아 관광과 숙박까지 이어질 거란 기대입니다. 박 군수는 무엇보다 K 베트남밸리를 단순한 문화 관광지가 아니라 베트남인들이 제2의 고국이라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봉화군은 이 밖에도 농업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봉화에 한 10여 년 안에 1,000여 명 정도의 스마트 농업 인력을 키워내고 봉화 농업도 점차 스마트 농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봉화 임대형 스마트 팜입니다.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점차 군 전역으로 확산시켜 청년들을 머물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36년 완공 예정인 5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의 건설을 비롯해 분천 산타마을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등을 착실히 진행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국립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향해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 향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물 해인사 감로도. 감로도는 아귀도에 떨어진 영혼을 구제하는 의식을 베푸는 장면을 그린 불화입니다. 감로도 중앙에 향을 피우는 기구인 정영향로 그림도 보입니다. 실물인 해인사 청동은입사 정영향로 3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1700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국보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환.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청도은입사 향환 중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향환에 남은 기록을 통해 1177년에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환 아래에 표현된 용문이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은입사 기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3대 향으로 알려진 침향, 사향, 용연향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국보세점과 보물 10점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나라 향문화를 알려주는 전작과 회화, 공예품 37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향 문화를 이제 다뤄주는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이제 향멍이라든가 인센스에 관심이 높아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잊혀졌지만 옛사람들의 일상 속 가득했던 향 문화들을 같이 접목해주는 전시로서 향의 문화를 알 수 있어 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별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에 대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데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가지고 방학 맞이해서 아이와 같이 유익한 정보도 얻을 겸 향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느끼지만 향을 맡으면서 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향이 나는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특별전은 오는 3월 3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300일가량 앞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역대 최고로 만들겠다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미 정상회의장과 미디어 센터, 전시장 등에 대한 실시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찬장 조성 예정지도 경주박물관으로 잠정 결정된 만큼 관련 기반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의료, 수송, 교통, 전시장 구성 등 분야별 밑그림 구상도 마무리 단계로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20일 불국동의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 거래 현장을 둘러보고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009년 9월 개장한 경주 가축시장은 매주 월요일 열리는 경매를 통해 연간 15,000여 마리의 한우가 거래되는 등 지역 한우 농가들의 주요 거래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경매 플랫폼을 도입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매에서는 숫송아지는 평균 372만 원, 암송아지는 25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5%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사료값 인상과 맞물려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달 초 준공된 영천 메타버스 체험관이 시범 운영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개관합니다. 보현산 녹색 체험터를 재구성한 체험관은 생생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AR북과 책을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제공합니다. 영천의 관광지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아트와 투어형 게임 콘텐츠 등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도 갖췄습니다. 영천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라이브 스케치 내종과 디지털 추억 교실에서는 증강현실을 활용해 옛날 학창 시절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조성됐습니다. 영천시는 주변의 보현산 뜬 출렁다리와 집 와이어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연휴 응급의료 및 감염병 비상대응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37곳과 지방의료원 3곳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합니다. 또 외래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1,512곳과 약국 942곳을 운영하고 안동의료원 등 발열클리닉 3곳도 운영합니다. 또 동국대 경주병원과 안동병원 등 권역별 24시간 소아응급실도 운영하고 중증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특별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관내 범죄 취약 지역을 선정해 사전 점검과 탄력 순찰 등을 펼치고
역 주변과 주요 관광지 등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또 가정폭력 신고가 많은 명절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 보이스피싱 등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18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관리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펼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경상북도의 관광지 7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해 청송 주황산과 주산지,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 총 7곳입니다. 특히 경주 대릉원과 불국사, 석굴암 등은 지난 2015년 이후 6회 연속으로 선정됐고 신라 경덕왕 19년에 건립된 월정교는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독도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 이후 7번 모두 포함됐습니다. 영주시가 20일부터 시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특례보증 제도가 시작됩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3천만 원, 청년 창업자는 5천만 원으로 영주시는 대출 실행 후 2년 동안 연 3%의 이자 차익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축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도 시행됩니다.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등 가축 16쪽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와 법인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쳐집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삿짐 운반비 등 이사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청년들이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면 최대 8만 원까지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도 시행됩니다. 안동시가 저출생 극복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동시는 청년 정착을 위해 결혼과 출산, 보육까지 연계 지원하고 지역 대학생에게 학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학업 장려금은 현금 100만 원과 지역 상품권 1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또 전입 지원을 월 10,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기회를 연 4회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가 태권도와 축구, 야구 등 각 종목별 선수단의 동계 훈련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축구와 야구, 태권도 등 3개 종목에서 85개 팀 2,300여 명이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는 알천구장과 축구공원, 스마트 에어돔에서 30개 팀 900여 명이 훈련하고 야구는 경주 베이스볼 파크에서 12개 팀 700여 명이 참가 중이며 태권도는 불국체육센터에서 40개 팀 700여 명이 동계 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참가 인원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주시가 내년 말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를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으로 업무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주택의 시설 부담금의 80% 이내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천여 세대에 58억 원을 투입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 요양팁을 신설한 경주시가 체계적인 돌봄 관리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도 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해 노인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소 신청과 변경사항 접수 절차를 전산화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